용산구는 일단 면적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크지 않은 면적에 또 반 이상을 미군 부대에 띄워줬다가 지금 공헌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쓸 부지들은 많지 않고 지금 정비 사업을 해서 그 정비 사업에 한 빈 공터를 채울 수 있는 아마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이런 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는 22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용산구는 인구가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거 지역으로 쓰지 않던 인구들을 주거 지역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수도 11만 세대인데 아무래도 한 만 세대 이상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촌 1동이 동부 이촌동인데 가장 사람이 많이 살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영동에 세수가 제일 많은 이유는 여기는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영동 같은 경우는 숙대 상권 굉장히 잘 발달해 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별 이동 현황일 텐데요. 용산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많은 지역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용산구로 용산에서 다른 지역까지 어디로 이사 가냐면요. 마포구로도 많이 갔고요. 최근에 그리고 서초구로도 많이 갔고요. 강남구, 고양시로도 많이 갔습니다. 고양시는 뭘까요? 뜬금없이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마포, 서초, 강남, 고양까지의 관계. 마포구는 바로 옆이니까 서초구도 길 건너편이니까 강남구도 길 건너편이니까 보면 되는데 놀랍게도요. 고양시는 경의중앙선이 개통된 다음에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요 고양시 살다가 2014년도에 이사 왔어요. 네. 네, 정확히 2015년도 상반기가 2월달에 이사를 갔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원래 경의선이 있고 중앙선이 있었죠. 용산에서 출발하는 중앙선이 있고 용산까지 오는 이제 서울역까지 가는 경의선이 있을 텐데 이 공덕 구간하고 용산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파주부터 그러니까 저 북쪽에 서북 쪽에 있는 파주부터 동쪽 끝에 있는 양평까지 한 번에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의 중앙선이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양시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쪽에 동쪽 가구도 결석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경의 중앙선에 이용하는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고양시의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에서는 서초구, 강남구로 많이 가는데 재밌는 거는요. 동작구랑 영등포구랑 생각보다 낮죠. 그게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가 하나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포구는 지금 고양시 라인, 경의중앙선 라인으로 최근에 추가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송파구로도 멀리 안 가죠.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또 북쪽으로도 안 갑니다. 그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용산구로 전입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죠. 1000명 이상 좀 이사 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가 용산구랑 가장 최근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유형하고 주택 점유 형태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을 볼 텐데 용산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대수가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36,00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올 때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좀 반영이 좀 더 빨리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구가 아파트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좀 비싼 편이었었고요. 과거에 지금 비싸지 않지만 그리고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또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올라갈 때만 올라가고 빠지지만 않는 그런 좀 묘한 수요. 왜냐면은 아파트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세대 이상 이 지역된 데가 거의 없죠. 근데 결국 이제 향후에는 이제 뭐 좀 큰 아파트들이 입주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주상복합들 위주로 그냥 진행이 될 거고 한남 뉴타운 정도 그리고 동부이촌동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될 것들이 아마 기대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입주할 때쯤 되면은 용산구가 조금씩 주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좀 평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별로 보게 되면 더 뭐 확 보이죠. 요 한강로에 올해 입주하는 1140세대는요. 효성 헬리턴 스퀘어입니다. 센트럴 파크 헬리턴 스퀘어고요. 그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구는 아파트가 입주하면 입주할수록 아마 좀 거주하는 인구들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볼 수 있습니다. 효성 센트럴 파크 헬리턴 스퀘어는 어디냐면요. 아까 지도에서 살짝 보여드렸는데 여기입니다. 기존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파크타워였고요. 시티파크였을 텐데 요 앞부지 여기가 이제 전면 4구역 그러니까 용산 국제 업무지구 4구역이라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사건은 아니었고 좀 가슴 아픈 사건이었었는데 여기에 여기 철거되는 상가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시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양쪽 다 돌아가셨던 그런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재개발을 해서 입주를 하는데 올해 입주를 하고요. 아무튼 굉장히 크고 여기도 명품 상업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부영에서 큰 주가상복합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쪽이 또 좀 취약합니다. 여기도 이제 되게 좀 정비가 필요할 텐데 지금 하나하나 정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 세무서도 있고요, 용산역도 있고 아무튼 이 앞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가가 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잖아요. 근데 지금 정돈이 안 돼서 그렇지 여기도 정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요 구역은 지금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앞부지에 KY 빌딩 요 앞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 부지를 뭐 제가 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신세계에서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도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여기 용산 트레이드 센터 있잖아요. 여기 신축 건물인데 여기가 BTS 건물이에요. BTS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되게 재밌는 지역 중에 하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별 얘기를 다 해드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 동향을 보겠습니다. 용산구는 좀 4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서빙고동, 이천동, 신계동, 용산동, 오가, 보강동, 한남동이 평균 이상 지역. 여기는 이제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남동에는 이제 한남 더힐이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기도요. 나홀로 아파트들이 되게 많은데요. 밑에 지역들 용산구도 같이 투자를 해도 되고요. 나홀로 아파트들. 그리고 이게 미묘하지만 전세가가 안 올랐다가 올랐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랑 매매가랑 좀 붙어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갭 투자 대상으로도 보아도 되는 입지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된 양보다도 대기초가 많기 때문에 용산구까지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좀 여기 보면은 문배동이라고 있습니다. 문배동 이쪽 같은 경우가 어디냐면은 이건 삼각 지역이 있고요. 철도길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원효로 문배동일 텐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있어요. 되게 많죠. 이 아파트들이요. 시세가 평당 1,000만 원이던 시기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가 최근 2, 3년 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게 바로 갭투자 가능한 것뿐입니다. 여기는 지금 주변이 이렇게 좀 업무 시설이라든지 철도길로 둘러싸여져 있어갖고 주거지로서는 좀 낮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워낙 시세가 낮다 보니까 급등을 한 거죠.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다고 하는 것은 실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특히 용산 이편세상 여기 신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거의 2배 반 정도 상승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단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런 입지의 변화가 좀 거의 없지만 지금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미만 보이게 되면은 그것도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상위권 단지일 텐데요. 지금 한강매션, 빨간 것들은 제가 재건축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죠. 한강매션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좀 추진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동부 이천동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예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70년도 입주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재건축이 안 된 이유가 한강매션, 동부 이천동이 제가 거기가 상권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가조합원이랑 주거조합원이랑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가조합원 같은 경우는 상권이 워낙 좋다 보니까 난 재건축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내가 재건축을 할 때까지 영업 못하는 것들을 보상해줘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주거조합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너희 사정이고 난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협상을 잘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했고요. 결국은 이제 추진될 텐데 그래서 지금 지분이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7천만 원이 더 넘을 겁니다. 아무튼 한강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한 아파트 중에서는 그 렉스 아파트를 재건축한 첼리투스가 제일 비싼데 첼리투스보다 더 비쌀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더 대단지기 때문에. 첼리투스는 유명한 아파트인데요. 제가 2000년도 초반부터 알려드렸고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모르다가 제 칼럼이나 제 강의나 제 책을 보면서 아시게 된 분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왜 모르실까요? 일반 분양분이 한 세대도 없었기 때문이죠. 1대1 분양이었습니다. 여기가 되게 재밌는 단지죠. 460세대인데 460세대 엑스아파트를 그냥 1대1로 재건축했는데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100% 본인들이 부담을 한 것들이죠. 거의 한 세대당 5억에서 5억 7천만 원 정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게 그때 렉스 같은 경우가 재건축 직전까지 했던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 10억에다가 5억을 덧하게 되면 15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재건축을 했을 때 15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수익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첼리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한 17억, 18억 되니까 뭐 그 정도면 끝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아마 로얄층, 로얄동 같은 경우는 거의 40억에 육박하고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재건축의 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1 플러스 1로 해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가 되면요. 추가 분담금 이상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서빙고동에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아파트, 신동 아파트. 예, 84년. 이것도 이제 지금 추진 정도 단계가 됐죠. 아마 가장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적으로 보면 풍수지리를 감안하고 그리고 여기 또 뭐냐면은 단지 내에 그 서빙고역이라고 경의중앙선역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고수부지도 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수부지와 서빙고역과 통합으로 잘 개발하게 되면은 굉장히 멋진 상품을 나올 수 있는 지역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서울시랑 아마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합에서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잘 개발되길 좀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제안들을 하는 것들이고요. 왕궁 아파트 지금 추진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다 리모델링 아니면 재건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는 다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네,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파트들은 가치 투자 혹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보면 이제 갭 투자 하실 수 있는 아파트인데 갭 투자 가격이 또 금액이 좀 크고요. 오히려 가치 투자 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지금 이촌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 현황일 텐데요. 지금 용산구는 지금 분양하는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용산구가 여기 있죠. 올해 750세대밖에 분양 안 하고 이것도 다 한 단지예요. 현대 리모델링 같은 아파트고요. 그렇습니다. 볼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촌동에 있는 현대 리모델링 아파트고요. 이게 어디냐면은 첼리투스의 북쪽이고요. 동작대구의 서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조금 호노에 있는 아파트인데 동부 이천동에서는 입지가 제일 애매하죠. 애매한데 아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동부 이천동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럼 첼리투스 혼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외로웠을 텐데 첼리투스랑 거의 유일한 동부 이천동의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이 현대 아파트를 정말 자주 가는데 잘 가는 이유가요. 요 길 건너편에 이제 그 아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풍락동에 있는 아산병원 이나 같은 아마 재단일 텐데 조그만 아산병원, 그 나름 또 종합운동 그 종합병원이에요. 거기가 또 있고요. 그 길 건너편 앞에 뭐가 있냐면요, 동빙고라고 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팥빙수 집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는데 그 병원 바로 앞이니까 처음에 팥죽 같은 경우를 팔려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동빙고라는 팥빙수 기술을 이제 일본에서 배워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드셨는데 정말 담백하고 맛있거든요. 네, 그 분이요 가보시면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화정 아시죠? 텔레도 최화정 그 누님 친동생 분이 운영하시는 데래요. 아무튼 거기서 제가 제일 잘 가는 아무튼 동빙고가 이촌 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 하는 그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걸 또 다 말씀드리네요. 아무튼 예, 청약 경쟁률 지난 1년 동안에 분양한 걸 보면은 이 정도입니다. 예, 보세요. 효창동에 파큐브 대시장하는데 평균 경쟁률이 186대 1입니다. 그만큼 용산구에는 새 아파트가 정말 간절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는 좀 시원캐슬 울산인데 이건 거의 좀 어떻게 보면 동네 조그만 아파트입니다. 이런 잘 알려진 아파트도 좋다도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렇게 적은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생각보다 싸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효창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양률이 높다, 소양률 경쟁률이 높다,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한남 뉴타운 재개발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재건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리모델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좀 언급드리지 않은 90년도 이후 입주한 90년대에서 2000년도 초반까지 입주했던 그런 아파트들 좀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미 2000년도, 2005년도까지, 그러니까 9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005년도까지 입주한 아파트들은 또 리모델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아파트들은 다 가치 투자 아파트로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거주로는 너무 좋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건축부터 볼게요. 재개발부터. 재건축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말이 건 나오네요. 네. 위에가 여기가 구역이 재개발이고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부터 보겠습니다. 신동 아파트가 지금 추진 단계고요. 청하 아파트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어디냐면요. 예, 여기 아까 유엔사 부지가 있고요. 유엔사 부지 바로 붙어 있는 요 부지입니다. 대단지고요. 여기도 오래된 아파트긴 한데 굉장히 좋아요. 요 부지도 아마 유엔사 부지가 개발
개발되고 나면은 여기 또 부대시설 들어올 거잖아요. 이것들 다 누릴 수 있고요. 관공서도 같았고 뒤에 또 이런 또 폴리텍 대학도 있고요. 아무튼 수성구 주택가가 개발되면은 유엔사, 수성구, 청아아파트 재건축까지 되면 여기는 또 새로운 주거 명품 단지가 될 겁니다. 여기 좋은 단지가 있네요. 푸르지와 파크타운. 이거는 군인 아파트입니다. 저도 사러 갔다가 굉장히 망신당하고 오는 아파트인데요. 파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용산 국립공원이 개발되게 되면은 너무 좋고요. 청아파트 앞에 이제 여기 스타벅스가 있는데 제가 제일 잘 가는 스타벅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당서 북부연장 그 동빙고역이 여기 생겨요. 여기 한강중학교 옆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지다.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청아아파트, 뭐 산호아파트, 산호아파트는 한강변 아파트고요. 서부이천동에 있는 아파트고 삼익, 왕국, 한강맨션은요 모두 다 그 동부이천동의 한강에 접하는 아파트입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좋아요. 세대수가 적긴 한데 이 아파트 다 좋은 아파트들이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재건축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개포지구처럼 모든 지역이 다 새 아파트화